네, 아시아 경제 위클리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해외 이슈들 그리고 챙겨야 할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경제 박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선을 돌파했는데요. 다우 13,000 돌파, 또 나스닥 3,000 돌파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 급등,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난주 S&P 500 지수가 올해 최고인 2.43% 급등을 기록하면서 200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4%에서 2.30%로 급등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비용 부담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등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금리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채권 금리가 급등한 것은 추가 양적 완화의 기대감이 약해지고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를 통해서 실업률이 최근 크게 하락했음에 주목했고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위원회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국채 금리 급등의 배경에 추가 부양 기대감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역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졌다는 신호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초 10년물 국채 금리가 당시 1.7% 선에서 단숨에 2.10% 선까지 급등한 바 있는데 당시 뉴욕 증시가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동반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뉴욕 증시는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국채금리 급등 이후 10월에 무려 S&P 500 지수가 10.77% 폭등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세장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현재 월간의 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시 조정을 거쳐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상승세가 지속되느냐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네, 국채금리 급등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일단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관심거리 중 하나는 또 뉴 아이패드의 지금 판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 아이패드가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애플 시가총액 1위죠. 애플의 지금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뉴 아이패드에 대한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지난 16일부터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10개국에서 뉴 아이패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이패드2 사용자가 굳이 현재 뉴 아이패드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고 쓰면서 현재 시장 일부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인데 뉴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각국 매장에서 인파로 인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 각종 외신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뉴 아이패드 판매에 나선 애플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건 스탠리는 애플 목표 주가를 515달러에서 720달러로 무려 200달러 이상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카나코드 제뉴이티도 목표 주가를 665달러에서 71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의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애플 주가가 960달러까지 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위즈니악도 최근 인터뷰에서 애플 주가 1000달러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지난주 애플 주가는 뉴 아이패드 판매가 시작된 16일 600달러를 찍고 그 이후 그날은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날 보합권으로 마감되면서 후반에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월가에서는 과거 IT 버블 당시 IT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에서 50배에 달했던 반면 지금 애플은 현재 PR이 17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보다는 오히려 저평가됐다고 분석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주가가 관심거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뉴 아이패드 2차 발매국에서도 빠졌지만, IT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유로존 기금 확대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로이터 통신이 지난 16일 유로존 관계자를 인용해 유로존이 방화벽 규모를 5천억 유로에서 7천억 유로로 가까이 늘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아일랜드에 지원키로 한 유럽 재정안정기금 1,920억 유로 외에 유럽 안정기구 기금 5천억 유로를 더해 6,920억 달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럽 방화벽 확대 논란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올해 7월에 출범하는 유럽 안전기구 기금을 5천억 유로로 현재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기존에 지원을 약속했던 자금을 더해져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독일에서 약간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들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유로존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모여서 방화벽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유로존 기금 확대 소식까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아시아경제 위클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